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국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국어라는 교과 안에 공통 과목으로는 국어가 있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헌법과 작문, 언어 매체와 문학과 독서가 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학이라는 교과 안에 공통 과목으로는 수학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자연계 친구가 수학을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와 기하 중에서 두 개만 듣는다라고 하면 대체로 보편적으로만 따지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대체로는 이렇게 된다. 그 친구가 자연계 학생이라도 확통을 듣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듣는 또는 대체로 듣는다고 생각되는 미적분이라는 걸 듣고 나는 기하가 필요한 어떤 학문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하라는 게 공간감에 대한 인식이 미적분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더 공간감의 인식이 좀 더 가깝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활용되는 학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하는 학과들의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나는 그런 걸 선호한다. 아무것도 그냥 좋아하는 게 없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기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뭐 코인이나 뭐 NFT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수학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수원, 수투에서 나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 미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확률과 통계라는 것과 경제수학이라는 거를 같이 들음으로써 그 부분에서 수학적인 나의 관심을 표현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것에서 가운데 있는 제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금색입니다. 금색. 금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주로 선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더 내가 선택을 할 거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는 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야 너는 인문계로 갈 거니까 수학 가형을 해. 너는 자연계로 갈 거니까 수학 나형을 해. 라고 하면서 가형에 들어가는 과목은 뭐뭐뭐뭐, 나형에 들어가는 과목은 뭐뭐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그런 시기를 떠나서 그냥 야 너는 수원수도 하고 미적하고 경제수학을 할 수도 있잖아. 확통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다. 근데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강제성이 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보다 일반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하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좀 지정을 해놓는 경우가 강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할 거니까 조합 같은 걸 고등학교에서 짜서 요렇게 선택을 해. 대체로 요렇게 하거든. 하고 하면서 그 선택의 폭을 좁혀 놓는 거예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좀 풀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 놓게 되는 그런 경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학교마다도 또 달라요. 아시겠죠? 예, 학교마다도, 고등학교마다도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개설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경제 수학을 그냥 수학 선생님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경제를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인데 꼭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학교, B 학교, C 학교에 경제 수학을 듣고 싶은 애들이 2명씩 있다. 근데 각각 2명씩은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2명씩 수업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명씩 해서 이 지역의 고등학교 4개를 모아가지고 8명을 모아서 그 8명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개정교육과정에 좀 더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동교육과정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게 개설이 안 되지만 그 공동교육과정이 있어서 그 공동교육과정을 찾아서 듣게 된다. 그럼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선호를 훨씬 더, 또 강렬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은 그래서 개설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면 더 좋나요?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면 더 좋은 건 그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떤 과목을 듣느냐, 그리고 그 과목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이냐라는 거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과목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공동교육과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의 공동교육과정이 등급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취도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면 그 부담을 조금 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측면들을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필수로 이게 과탐을 3개를 들어야 되고 사탐을 3개를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내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대학에 따라서 이수 기준을 정확히 정해둔 학교는 지금 서울대랑 연세대밖에 없어요. 서울대랑 연세대만 그 두 개 대학만 기본적으로 이수 과목 수를 정해놓고 있고 어떤 특정한 과목을 몇 과목 이상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두면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